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병원 동행 매니저 과정 제2강 병원 동행 매니저의 역할과 직무 이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제1강에서는 병원 동행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 서비스가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서비스가 되었는지를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가족 돌봄의 변화라는 흐름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분 계신가요? 자, 병원에 같이 가주는 거면 그냥 보호자의 역할이 아닌가? 요양보호사랑 뭐가 다른 거지? 또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고 어디서는 멈춰야 하지? 자, 오늘 강의는 바로 이 질문들의 답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병원 동행 매니저가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볼 것입니다. 이 강의를 잘 이해하셔야 현장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고, 대상자와 보호자, 병원 모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본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2강은 병원 도행 매니저 과정 전체에서 가장 기본이자 기준이 되는 강의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자, 우린 먼저 병원 동행 매니저의 직무 개념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동행 매니저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자, 진단이라든가 처방 등 의료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단순히 보호자를 대신해서 병원에 같이 가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보호자의 법적인 권한 대행은 불가능합니다. 수술 동의라든가 진료 동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인 권한 대행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병원 동행 매니저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의료 과정 전반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연결해주는 서비스 인력입니다. 자, 병원 동행 매니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료인이 아니고 단순한 보호자 대행도 아닙니다. 핵심은 의료 행위가 아닌 의료 이용 과정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동부터 기간까지 병원 방문의 모든 단계에서 대상자가 어려움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곁에서 돕는 전문 서비스 인력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의료 행위가 아니라 의료 이용이라는 점입니다. 자, 의료 이용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로서 병원을 이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진료실에 들어가서 의사를 만나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자,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동네 병원, 동네 의원 같은 경우는 접수하고 진료실에 들어가서 의사를 만나고 끝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종합병원이라든가 조금 큰 대학병원에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자, 집에서의 병원까지의 이동, 접수와 수납, 검사실 이동, 긴 대기 시간, 진료 후의 설명, 그리고 그 설명에 대한 이해, 약국 이용, 그리고 복약 지도, 다시 집으로 귀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대상자분들은 이 과정 하나하나가 큰 부담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접수를 했는데 이제 뭘 해야 하죠?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자, 보험사에서 이러이러한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어떤 서류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병원 동행 매니저는 이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곁에서 안전하게, 차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즉, 병원 동행 매니저는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용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자, 모든 과정에서 대상자가 겪을 수 있는 불편함과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이제 병원 동행 매니저의 핵심 역할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병원 동행 매니저는 단순히 동행하는 것을 넘어서 대상자의 안전과 편의, 그리고 정서적 안정까지 책임지는 다각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로 안전관리 역할입니다. 병원 동행 매니저의 역할 중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안전관리입니다. 자, 대상자의 대부분은 고령자, 거동이 불편한 분,
시야나 청력이 저하된 분, 어지럼증이나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자, 병원은 생각보다 위험 요소가 많은 공간입니다. 자, 미끄러운 바닥, 복잡한 동선,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 긴 대기 시간으로 인한 피로 등이 대표적입니다. 병원 동행 매니저는 사고가 나면 대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살피는 사람입니다. 자, 대상자의 걸음 속도는 어떤지, 또 잠시 쉬어야 할 시점은 언제인지, 휠체어나 의자가 필요한 상황은 아닌지 늘 한 발 앞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안내와 절차 지원 역할입니다. 자, 병원은 의료진에게야 당연히 익숙한 공간이겠지만 대상자에게는 매우 낯선 공간일 것입니다. 자, 접수는 했는데 검사실이 어딘지, 자, 이 종이를 어디다 내야 하는지, 수납을 먼저 해야 되는지, 약국을 먼저 가야 되는지. 자, 병원 동행 매니저는 대상자가 길을 헤매지 않도록 안내하고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할게요 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는 설명이 대상자에게는 훨씬 안정감을 줍니다. 세 번째는 정서적 지지입니다. 자, 병원이라는 공간은 많은 분들에게 두려움과 긴장을 줍니다. 특히 혼자 병원에 오신 분들은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쉽게 불안해집니다. 자, 혹시 큰 병은 아닐지,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병원 동행 매니저는 이러한 말을 평가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저 곁에 있어주는 존재입니다. 자, 옆에 제가 있으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자, 괜찮아요. 같이 하나씩 해볼게요. 자, 이러한 말 한마디가 대상자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역할의 한계입니다. 자, 명확한 경계 설정이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죠. 자, 병원 동행 매니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만큼 명확한 한계를 인지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는 매니저 자신을 보호하고 서비스의 신뢰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자,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병원 동행 매니저는 의료 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진단을 대신하는 행위, 약의 복용 여부를 판단하는 행위, 치료 방법에 대해 조언하는 행위는 모두 병원 동행 매니저의 역할을 벗어나게 됩니다. 또한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해서도 안 됩니다. 보호자의 역할과 권한을 대신해서도 안 됩니다. 자, 수술 동의서의 설명, 서명, 검사 동의서의 결정, 그리고 치료 방향에 대한 결정은 병원 동행 매니저의 역할이 아닙니다. 병원 동행 매니저는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달하고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이 경계를 흐리게 되면 서비스의 신뢰도도 무너지고 무엇보다 본인이 법적, 윤리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한 이야기죠. 많이 아프신 어르신에 대해서 연명 치료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가족 또는 법적인 보호자가 결정할 일이지 병원 동행 매니저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보호자분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은 병원 동행 매니저에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 이외에 개인정보 및 진료 내용이 유출되어서도 안 됩니다. 자, 병원 동행 매니저를 하면서 접수 대행이라든가 처방전 같은 걸 이제 도와드릴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필수적으로 대상자의 개인정보나 진료 내용을 이제 습득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절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명심해 두셔야 합니다. 자, 또한 무엇보다 대상자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대상자와 이제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특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병원 동행 매니저가 만나는 대상자는 단순히 아픈 사람은 아닙니다. 자, 대부분은 신체적 불편함과 함께 심리적인 불안, 외로움, 두려움 등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자의 복합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인 동행 서비스의 시작입니다.
자, 신체적 불편함은 기본적으로 따라오겠죠. 거동의 어려움이라든가 체력 저하 등. 자, 그리고 이제 심리적 불안, 병실 환경, 진료 결과에 대한 두려움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더 연장선으로서 외로움과 두려움, 자, 혼자 병원에 왔을 때 감정 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괜히 짜증을 내기도 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 왜 이렇게 까다롭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대상자의 불평이나 행동을 단순히 까다로움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병원 동행 매니저는 문제를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는 사람입니다. 자, 병원 동행 매니저의 직업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원 동행 매니저는 단순하게 이제 일회용 또는 이제 단기적인 도움을 넘어 우리 사회의 의료 시스템에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며 큰 의미를 가집니다. 자, 5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 시스템 접근성 향상입니다. 취약 계층의 의료 이용 기회를 확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의료 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연결 강화. 자, 고립되어 있는 대상자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의 질을 향상합니다. 대상자의 독립적인 삶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기 진료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유도해서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 특히나 고령 사회의 필수 서비스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넘어오면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로서 병원 동행 매니저가 있습니다. 자, 이 역할은 대상자가 병원 이용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고 조기 진료와 지속적인 관리로 이어지게 하여 궁극적으로 의료 시스템과 일상생활 사이에서 사람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지금 간단한 그래프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왜 병원 동행 매니저의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자, 2025년에는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전체 인구의 약 20%가 고령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령자가 늘어나면 병원 방문 횟수도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실제로 고령층의 병원 방문 빈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 그래프에서도 약 6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병원을 자주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혼자 병원에 가는 것이 어려운 고령층이 약 40%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자, 이 수치는 병원 동행 매니저의 역할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병원 동행 매니저는 단순히 누군가와 함께 병원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서는 병원 이용이 어려운 분들의 의료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연결자입니다. 자, 병원 동행 매니저는 향후 고령층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의료 서비스에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병원 동행 매니저로서 성공적인 동행을 위해 꼭 필요한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동행 매니저의 역할은 단순히 기술이나 절차를 잘 아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 전문적인 지식 위에 반드시 더해져야 할 것이 바로 태도와 마음가짐입니다. 첫 번째는 공감과 경청입니다. 자, 대상자의 이야기를 그냥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불안과 감정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것,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해 주는 것만으로도 대상자는 내 편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책임감과 신뢰입니다. 병원 동행 매니저는 약속한 시간과 내용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상자가 안심하고 몸을 맡길 수 있으려면 이 사람은 믿어도 된다는 신뢰가 먼저 형성되어야 합니다. 작은 약속 하나를 지키는 태도가 결국 큰 신뢰로 이어집니다. 특히나 병원 같은 경우는 예약을 하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 약속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침착함과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현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자,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당황하는 모습보다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대안을 찾는 태도가 대상자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자, 네 번째는 전문성 유지입니다. 병원 동행 매니저는 계속해서 배우는 직무입니다. 관련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기식과 기술을 꾸준히 업데이트해야 하며 스스로의 역할을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전문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진 않고 반복된 경험과 학습을 통해 쌓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경계 인식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병원 동행 매니저는 도와주는 사람이지만 대신 결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신의 역할 범위를 정확히 인식하고 지키는 것이 대상자를 보호하는 일이자 동시에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바탕이 될 때 병원 동행 매니저의 동행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신뢰와 안정을 제공하는 전문적인 돌봄으로 완성됩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업을 하면서 이제 같은 말씀을 여러 번 반복드렸을 겁니다. 자,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병원 동행 매니저의 역할과 직무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병원 동행 매니저가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료 이용 전 과정을 안전과 안내, 그리고 정서적 지지로 연결하는 전문적인 서비스 인력이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첫째, 병원 동행 매니저의 직무 개념은 의료 행위가 아닌 의료 이용을 지원하는 역할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진료를 대신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상자가 병원을 이용하는 과정 전체를 돕는 사람이라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둘째, 병원 동행 매니저의 주요 역할로는 안전관리, 안내 및 절차 지원, 그리고 정서적 지지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역할은 어느 하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때 진정한 동행 서비스가 완성됩니다. 셋째로 역할의 한계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어보았습니다. 병원 동행 매니저는 의료행위나 보호자의 권한을 대신할 수 없으며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결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넷째로 병원 동행 매니저가 마주하는 대상자의 특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대상자는 신체적 불편함뿐만 아니라 심리적 불안과 외로움을 함께 안고 있다는 점에서 공감과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한 직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 동행 매니저라는 직업이 갖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역할은 단순한 편의 서비스가 아니라 고령 사회에서 의료 접근성을 지키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역할이라는 점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는 병원 동행 매니저가 실제로 활동하게 되는 현장 유형과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는지 그 절차를 중심으로 보다 실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다음 강의를 이해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